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5년 차를 맞는 3살 아이 키우는 여자입니다. 결혼하고부터 여태까지는 시댁과 관계가 좋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병으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병수발까지는 아니지만 한 주에 두어 번씩은 퇴근길에 시댁에 들려 밀려있는 집안일을 해놓고 오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어머님이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번거롭지 않냐, 이제 안 와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막상 한 달 정도 지나 시댁에 가보니 집이 개판이었고, 아버님은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셨던 것 같았죠. 밥솥은 언제 마지막으로 쓴 건지 먼지만 한가득 쌓여 있었고, 밥솥에 쌓인 먼지만큼 분리수거함에도 배달 용기가 한가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턴 다시 한 주에 한두 번은 퇴근길에 시댁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시고 사는 것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저희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회사 일까지 바빠지면서 퇴근길에 들리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아버님이 상황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하셔가지고 시애비를 굶겨주길 작정이냐며 전화에다 대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지요. 그러자 결국 남편이 저한테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14평짜리 집에 애까지 있는데 아버님까지 모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차라리 그때 모시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말했고, 회사가 좀 덜 바빠지면 다시 퇴근길에 한 번씩 찾아뵙는 걸로 하기로 나름의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 후로 3달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아파트로 아예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사전에 저희랑 상의가 되었던 거라면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적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미 집까지 구해서 이사를 오신 건데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황이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그동안 퇴근길에 한 번씩 일부러 시간 내서 시댁에 다녀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적어도 그런 부담은 없겠다고.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사를 오시기가 무섭게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집 비밀번호는 남편을 통해 알아내셨다면서요. 남편은 야근이라 12시는 돼야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기왕 아들 집에 왔으니 얼굴은 보고 가시겠다며 어깃장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님께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사는데 왜 그러시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적적하셨으면 저러실까 싶어 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 그 덕에 저는 옷도 편하게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벌 아닌 벌을 서게 된 거지요. 이후로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온 남편을 아버님은 붙들고는 놔주질 않으셨고, 그래서 마침내 집에 가실 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대요. 어이가 없었고 남편한테 비밀번호는 왜 알려드렸냐고 따질 생각이었지만 그럴 기력도 남아있질 않아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버님이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떨 땐 먼저 들어와 계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께 나가달라고 하자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대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저한테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만 할 뿐,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는 눈치였고요. 정말이지 모시지만 않았지 모시고 사는 거나 다름없는 날들이었어요. 정말 피곤한 날도 아버님 때문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식사 후에는 자연스레 거실에서 TV를 차지하고 계시니 집에서 제가 편하게 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반찬 투정은 또 얼마나 심하셨는지 몰라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상머리에 풀떼기밖에 없다고 짜증을 내시기 일쑤셨고, 나중에는 아예 내일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메뉴를 정해 통보를 하시대요. 그리고 이런 날들이 3달 넘게 이어지니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엔 그래도 주말에는 아버님이 안 오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주말에도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면서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문 따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매번 남편은 미안하단 말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면서요. 다 적고 나니 남편하고 아버님 흉보는 내용밖에 없네요. 사실 남편 말 맞다나 아예 처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 아버님은 저녁 때만 왔다 가시는 거니 제가 너무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이지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기에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위로도 좀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나 저랑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대처인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집 근처로 이사와 매일같이 집에 찾아온다는 사연 적어보냈던 사람입니다. 벌써 2달이나 지났다는 게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네요. 아니면 매일같이 시달려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걸 수도 있고요. 잠들기 전이면 항상 제 사연에 달리는 댓글을 확인했었는데 뭐하러 참고 사냐며 이혼하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엔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싶었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한테 이혼이라는 옵션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만 현명하게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남긴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야 될 거라는 댓글을 읽었을 땐 뒤통수를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란 댓글도 있었는데 왜 안 해봤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고장난 라디오 마냥 고맙다 미안하다 말뿐이었으니 나중엔 대화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어찌저찌 마음속에 참을인자 새겨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아버님하고 부딪히고 말았네요. 아버님은 평소에도 반주를 즐겨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자주,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젠가부턴 저희 집에 오실 때도 술은 잊지 않고 챙겨오기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퇴근을 하니 아버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무슨 보물단지 마냥 소주 2병을 끌어안고요. 아버님이 아이랑 놀아주신다길래 저는 저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 세상에 아버님이 안주도 없이 소주를 드시고 계시대요. 게다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르셨는지 아버님이 저희 애 입에다 소주병을 가져다 대시면서 너도 좀 먹어봐라. 음료수야 음료수 그러시는데 너무 순식간이라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놀라서 반사적으로 아버님 손에 들린 소주병을 밀어버렸죠. 그리고 다행히 저희 애가 맛은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지금 네가 나를 쳤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저도 눈이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아버님더러 제정신이시냐고 따졌습니다. 참고 살다간 평생 끌려다닐 거란 사람들의 말도 생각났고 제 아이를 위해서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아버님한테 지금 제정신이냐고 겨우 3살짜리 손자한테 술을 음료수라며 주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거 좀 먹는다고 애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당신을 아주 잡아먹을 기세라며 소리를 지르시곤 화장실로 휙 들어가시대요. 그리고 1분 정도 지났나 벼랑간 집안에 담배 냄새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이 분을 삭히지 못하시고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셨던 거지요. 어이가 없어서 화장실 문 두들기며 당장 나오시라 했어요. 무식하게 누가 요즘 실내에서 담배를 피냐고 그리고 간접 흡연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시냐고 대체 아버님 땡 놔두고 저희 집에 오셔선 행패시냐고. 저도 그간의 울분 때문인지 악다구니를 썼네요. 그랬더니 결국 아버님이 술맛 다 떨어졌다. 여기 괜히 왔다 하시면서 당신 집으로 가셨습니다. 현관문을 어찌나 3개 닫으시던지 문 다 부서지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도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당신이 아버님 단속 좀 하지 그랬냐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애한테 설마 진짜 술을 먹일 생각이셨겠냐면서 장난으로 그러신 걸 텐데
평소에 제가 워낙 아버님이라면 싫어라 했으니 그런 반응을 보인 거랍니다. 장인어른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애를 생각해서라도 큰 소리는 그만 내야지 싶었지만 어찌나 남편이 뻔뻔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잘났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아버님이 외로우셨으면 이사를 다 오셨겠냐. 새끼 다 챙겨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저녁 한 끼 같이 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거슬리냐면서 막말로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저더러 너무한다나요? 그러면서 반대로 저희 친정아버지였으면 제가 이렇게 나왔겠냐고 아마 벌써 모시고 왔을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어도 자기가 모시고 살자고 했을 거라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정말이지 이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차라리 평소처럼 말이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했으면 저도 적당히 하고 애 때문에라도 그만했을 텐데. 이제 보니 속으론 저를 잔뜩 원망하고 있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대신 나랑 이혼부터 하고 당신 혼자 모시라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언성 높이던 남편이 어버버버 거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대요. 아마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또다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전 이번만큼은 평소의 습관처럼 하는 사과가 아닌 남편의 진심이라고 믿었죠. 아버님한테는 자기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길래 이제야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해주는 건가 하는 기대도 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튿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정말로 아버님이 오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을 제대로 했구나 싶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기분 좋게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집에 먼저 와 계셨거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이 와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말씀 잘 드린 거 아니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막상 아버님을 뵈니 차마 매정한 말이 안 나오더라나요. 그러면서 그동안 아버님하고 그래도 잘 지내지 않았냐며 저더러 조금만 더 참아달랍니다. 대신 아버님이 애한테 이상한 짓 같은 건 못하게 자기가 단단히 감시를 하겠다면서요.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아버님 옆에 앉으라 하곤 전 그러면 어쩌겠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시고 살라 했습니다. 대신 나는 그동안 친정에서 지내겠다면서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대번에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무슨 친정 타령이냐고 싫은 소리를 하시대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보면서 이대로 남편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 같으면 이혼할 생각이라 했습니다. 남편도 저보다는 아버님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버님도 심각함을 느끼셨는지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당신이 제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누린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요. 그 후론 아버님이 연락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살고 계셨으니 이젠 저희 부부가 찾아뵙고 있어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냉장고에 반찬 꽉꽉 채워드리고 오지요. 밥솥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알려드렸고요. 지금도 아버님 앞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던 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는 그런 일은 없겠죠? 앞으로 잘해드릴 거예요.